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벌써 17번째 강의가 되죠. 이제 함수 파트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방정식, 부등식에 비해서 함수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자세한 용어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함수를 첫 번째 배울 때 대응이란 말을 먼저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찍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집합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집합이 있대요. 네, 걔네들의 원소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 즉 규칙에 의해서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로 짝지어주는 것. 한마디로 이렇게 화살표 지어서 딱 가는 거.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대응.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걔네들 1, 2, 3이 있대요. 여기는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걔네들이 뭐 4, 5, 6, 6이 있대요. 그랬을 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얘는 일로 보내주고 얘는 일로 보내주고 얘는 일로 보내줬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일명 대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이때 그 집합 x에 있는 원소 x가 집합 y의 원소 y에 짝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x가 y로 간다고 표시한답니다. 한마디로 얘처럼요. 여기 있는 x의 값을 y로 갔을 때 화살표로 표시해서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응이라는 말을 정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드디어 함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그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한다. 한 개씩. 왜 밑주셔야죠. 한 개씩. 한마디로 x에서 y로 찍을 때는 하나씩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 함수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얘처럼요. 몇 개씩만 하냐면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요.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어떠한 특징도 갖고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어디 뭐라고 썼냐면 집합 x의 각 원소라고 했죠. 각 원소.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x의 모든 원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함수의 특징은요. 그 x의 값이 하나씩 대응을 하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특징인데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바로 이게 1하고 2하고 3이 있고 이게 x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y가 있을 때 4하고 5하고 6을 똑같이 한번 봐볼게요. 근데 걔네들 보시면요. 얘가 대응을 이렇게 시킨대요. 이렇게만 시킨대요. 그럼 걔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함수가 안 되냐면요. 우선은요. 얘하고 얘는 하나씩 대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x의 모든 원소가 대응한다는데 3이라는 원소는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번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찍고 똑같이 이렇게 찍었대요. 그럼 걔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씩만 대응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놈은 몇 개 대응했어요? 2개를 대응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판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처럼 그림을 그려서 판정하셔도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함수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f라는 기호를 써요. 왜냐하면 함수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펑션. 그 펑션의 뜻이 무엇의 기능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y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 함수를 f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를 보낸다는 그 대응을 시킨다는 뜻이고 또는 x에서 y를 보내는 대응인데 그걸 함수에 의한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도 하기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을 이제 그래프로도 함수를 판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처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표를 줄 수도 있지만 그래프처럼 줬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봤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세로줄을 그으면 됩니다. 그 세로줄을 그어가지고 하나씩 체크하게 되면 걔네들이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요.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해서 얘가 x고 이런 식해서 y래요. y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첫 번째 있는 거는 이런 것이 있대요. 얘네들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대요. 그럼 뭘 그어야겠어요? 세로줄을 긋게 되면 이렇게 세로줄 그으면 이 x값에서 y 하나 찍고 이 x값에서 y 하나 찍고 이 x도 y 하나 찍고 이 x도 y를 하나 찍어요. 맞죠? 그럼 각각 x 하나당 y를 하나씩 찍고 모든 x가 다 y를 찍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만 되겠을 때.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x가 있고 이게 y가 있대요. 근데 걔네들의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럼 걔네들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쭉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x가 얘도 대응시키지만 얘도 대응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x값은 몇 개 찍히는 거예요? 2개 찍히잖아요. 2개. 맞죠? 그럼 2개 찍히면요,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하나씩 대응한다는 거에 모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줄 긋자고요? 세로줄을 그어가지고 하나씩 만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우리의 함수의 주 목적이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함수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함수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